2시간 계속 연속으로 저희가 강의를 시행했는데요. 아, 연, 강사님들은 다 여기 잠깐 나오셔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Q&A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아, 채팅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이렇게 답변을 이제 제공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급성 신증후군 진단을 받은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10살 아이인데 바이러스 항생제, 뭐 항바이러스제 이런 쓰는 기간들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약간 감기나 이런 기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는데 저희의 그 신증후군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혹시 박민지 선생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만약에 지금 신증후군이 재발해서 면역 억제제를 고용량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신증후군 상황에서는 뭐 그런 면역 세포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배출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 일반적인 치료는 동일하게 하시되 만약에 감기가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뭐 폐렴이라든지 중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개인 병원 같은 데서 그냥 건강한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치료를 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이게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사실 그럴 때는 원래 진료 중이던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제 관해가 유지가 돼서 그냥 정기적으로 병원에 경과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사실 그럴 때는 면역 억제제도 고용량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런 면역 세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동일하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보호자님께서 이제 질의를 또 해주셨는데요. 음식이나 그 나트륨, 단백질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컨디션을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제 재발이 한 번씩 재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이런 나트륨 제한 이런 것들 하는데도 왜 재발하는지 자꾸 재발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영경 선생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증후군 재발하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음식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랑은 이제 아주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재발해서 아이가 많이 부었을 때는 좀 덜 짜게 먹이는 것이 아이가 좀 덜 불편하기는 할 거라서 좀 저염 시기를 재발한 상황에서는 좀 해주시는 게 좋고 평소에는 사실 재발하지 않고 아이가 그 단백뇨가 없고 붓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먹이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나 원래 저염식에는 건강에 좋으니까 네, 유지하실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재발한 상황에서는 저염식이를 해주시면 더 좋고 애가 좀 덜 부으니까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단백질이 이제 워낙에는 사실은 이제 그 국제 가이드라인에는 너무 많은 단백뇨가 나올 때는 뭐 하루에 뭐 한 성인 기준 5g 정도까지는 추가할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은 있긴 한데요. 5g이라고 해봤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탁구공
뭐 8분의 1개밖에 안 돼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은 적당한 양으로 먹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많이 안 두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시기와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긴 투병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보호자님께서 어떤 시기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에 굉장히 염려되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 재발이 꼭 그 음식이 조절하는 게 도움은 되지만 이게 재발 빈도를 낮춘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그런 연구는 아직은 그런 결과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본인이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환자분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어떻게 먹어야 이제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기능은 이제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마 신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약에 대해서 그 제약을 이렇게 권고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량에 맞춰서 약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권장량만큼 드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의 자녀의 그 청소년 시기에 몸과 마음 슬기롭게 관리하는 법 굉장히 어려운데요. 장기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에 대한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오고 또 진로나 학습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양호민 선생님. 아, 네. 그 외래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많은 거를 제약을 하시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재발하니까 감기 안 걸리게 뭐 마스크도 쓰고 뭐 하지 마. 뭐 운동하면 왠지 부어 있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운동도 하지 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되게 고립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약을 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얼굴이 조금 붓기도 하고 일부 약제들은 다무증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아이도 이제 자꾸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너 불편한 거 있어? 없어요. 이러면 또 친구들이랑 똑같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합니다. 다만 감염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확실히 감염 같은 것들은 이제 재발을 조금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종의 장기 예후 자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을 제약을 해서 이 시간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 버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발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감염을 주의하면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을 많이 하는 건 별로 권유드리진 않고요. 아이한테도 너 공부 안 하고 아프다고 막 집에만 있는데 나중에 병 다 나아버리면 어쩔래.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이 병이 온 거는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뭐 잘못해서 이게 생겼다 이렇게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실 필요도 없고 요새는 치료가 상당히 좋고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좀 친하게 잘 지내보자. 안 좋을 때 자주 오고 또 괜찮을 때는 좀 덜 보고 이렇게 그냥 조금 더 불편한 게 있지 너는 남들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좀 아이를 격려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뭐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명현 선생님은 또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또 어떻게 그 약을 설명해 주시고 부작용이 막 생긴 친구들이 되게 많으면 특히 이제 얼굴이 여자 아이들 막 부으면은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가리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약 부작용뿐만 아니라 저도 환자나 보호자분들 오시면 꼭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는 병이 걸렸지만은 뭐 지금 잘 낫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아이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너는 다 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를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좀 있으면 좋아질 거다. 고 격려를 해주고,
실제로도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운동도 해도 되고 공부도 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잘 놀아도 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약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고 인제 부작용들도 인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먹고 뭐 얼굴이 붓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른 2차 약 먹고 뭐 털이 좀 많이 나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약을 끊으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얼굴이 붓거나 뭐 털이 좀 많이 나도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다." 뭐 계속 격려를 해 주고, 그런 게 쭉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한테 좀 격려해 주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기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신증후군이 재발이 많아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한 지 거의 5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면역억제제 먹으면서 재발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박유진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실 이게 그 면역 억제제를 뭐 중간에 바꾼 건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냥 같은 용량으로 해서 5년째가 괜찮은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지금 저희 신증후군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아이가 약을 먹으면서 재발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정말 이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얘가 재발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 아이는 이 약을 먹지 않았어도 재발을 안 했을지 사실 알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이 남자 친구처럼 이런 질문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뭐 이 약을 거의 조절하지 않고 2년 정도 재발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 뭐 최대 4년 정도 애가 잘 지냈다고 하면은 사실은 약을 조금 줄이면서 재발을 하는 조금 경과를 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약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결국에 진짜 이게 약이 재발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어쨌든 약을 복용하면서 뭐 재발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그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약을 어떻게 할지 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신종의 그 증상 재발하는 패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셨던 전문의 선생님께서 환자의 그 재발 빈도와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아마 그 면역 억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에 보면 2010년에 신증후군을 앓고 나서 2025년 지금까지 이게 15년 넘게 저한테 다니는 애가 있는데, 처음에 약에 잘 듣긴 했지만 그 재발이 1년에 4번 이상 재발했었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재발을 낮추고, 근데 면역 억제제를 끊었더니 또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재발하면서 급성 신부전이 오고, 이런 합병증과 신증후군의 재발, 이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 관해를 유지하면서 이 심기능을 보호하고 단백뇨를 관해시키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025년, 15년 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을 선택해야 재발을 잘 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뭐 아무튼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 보호자분께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희 채팅창에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아, 네. 그 환자 보호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6세 여아이고 이제 뭐 10월 3일이 되면 3개월째가 되는데, 지금 이제 곧 독감 예방 접종 기간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감기가 있거나 이러면서 뭐 재발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채팅창에 경험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에 대한 걱정 또는 예방 접종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박민지 교수님. 아마 지금 3달째라고 하는 거 보면 초에 발병하고 관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면역 억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친구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감염에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건강한 아이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저희가 독감 접종이라든지 다른 예방 접종을 할 때는 재발을 해서 단백뇨가 많고 다른 합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가 고용량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접종 효과도 덜하고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접종을 미루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독감 접종은 건강한 친구 하듯이 동일하게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채팅창에 그 여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그 분께서 이제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강희경 교수님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그 환자 보호자 공개 강좌에도 이렇게 참석하셨던 것 같고 그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고 있고 아이도 굉장히 장기간 치료하면서 이렇게 우울감도 있는 상태였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잘 이겨내고 지낸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희경 교수님. 혹시 또 이렇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까요? 아무래도 감기나 이런 장염이나 이렇게 신종호군을 앓고 있을 때 가볍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때는 신종호군이 잘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변 검사를 조금 자주 해주십사 저희 그 앞에 소변 스틱 검사 이렇게 비치해 주셨는데 현장 참석하신 보호자분께서는 하나씩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더 코멘트 있으실까요? 혹시 그 감기 제 환자 중에서도 이제 감기에 걸리면 자꾸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안 좋을 때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마 보호자분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는 감기에만 걸리면 단백뇨가 계속 보이는데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좋을지 이제 재발을 완전히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이제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뭐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실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궁금한데 저는 이제 재발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아주 소량 감기가 있을 때 뭐 체중당 한 0.5 정도를 한 일주 정도 써볼 수 있다라고 하여 일부는 처방 다 일괄하진 않지만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처방을 하시기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그 의료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진 않고 있고 아무래도 보호자분께서 이게 잘 대처할 수 있으면은 처방할 수는 있지만 이제 약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급적 재발하면 그 바로 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발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하는데 이제 감기만 잘 치료하고 지나가면 또 이 스테로이드 안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에서 좀 오기가 많이 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줘서 보내긴 하고요. 한 일주일치 이렇게 몸무게당 0.5 정도 주고 보내긴 하는데 꼭 드실 거면 콜센터로 연락 주시라고 하고서 보내긴 합니다. 그냥 바로 드시는 건 아니고 컨펌은 받고 드셔라 이렇게 하긴 합니다. 드리긴 합니다. 저희
질의가 더 올라오고 있진 않고 현장에도 질의가 지금 없는 상태로 저희 그 보호자 공개 강좌는 좀 장기간 이렇게 진행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반복적으로 저희가 계속 공개 강좌를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라도 뭔가 개선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저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